취득세가 중과돼서 수익을 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방법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모닝콜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세연쌤과 함께 다주택자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공부를 좀 해볼까 합니다.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3주택부터 취등록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어떠한 투자를 하거나 또는 경매를 하거나 할 때 굉장히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실전반 교육생분들도요, 상담을 할 때 선생님 제가 이미 2주택자이기 때문에 다음에 하는 주택은 3주택이 되어서 취득세가 중과돼서 수익을 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상담을 종종 하게 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방법이 없으면 방법을 찾아서 하면 됩니다. 그죠? 오늘 함께 공부할 물건은요, 다주택자분이 취득세 8.8%가 중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서울 빌라를 낙찰받아서 단기 매도를 해서요, 수익을 3,200만 원이나 낸 사례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 실전반 교육생 분들에게 종종 있는 일이죠. 이 물건을 낙찰받은 낙찰자가 어떻게 서울 빌라로 취득세 8.8%의 중과를 막고서 단기 매도로 3,200만 원을 벌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인트 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반드시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물건입니다. 토지 면적은 5.18평, 건물 면적은 9.07평이네요. 9평이니까 아마 방이 2개였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단기 매도가 가능했던 물건인데요. 그 물건의 장점과 단점 명확하게 오늘 이 물건을 통해서 또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감정가가 3억 2,700만 원이에요. 11차까지 유찰이 되었을 때 변경이 한번 되었네요. 그리고 다시 감정 가격으로 올라가서 또 유찰이 2번이나 된 물건이죠. 최저 가격이 그래서 2억 928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는 물건이었는데요. 한번 사진을 볼까요? 바로 이 건물입니다. 건물 굉장히 깨끗하고요. 필로티로 되어 있어서 주차도 가능하게 보이네요. 괜찮죠, 여러분? 여기 보면 102동이라고 보이시죠? 아마 101동, 102동 이런 식으로 동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관문도 깨끗하고요. 조금 골목 아니네요. 빨간 색깔 벽돌도 좀 보입니다. 그죠? 오, 공용 현관문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그럼 지도를 한번 볼까요? 빌라는 입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면 역하고 굉장히 가까운 게 보이시나요? 2호선 신림역과 216m 밖에 되지 않고요. 그래서 굉장히 역세권이죠. 초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신림선, 신림역하고도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여기 더블 역세권이죠. 보니까 여기는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다. 그쵸? 다 주택단지 빌라로 형성이 많이 되어 있네요. 최저가 2억 928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 물건을요, 우리 낙찰자분이 2억 4,050만 110원으로 낙찰을 받으셨어요. 뒤에 이 110원을 보니까 굉장히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 물건은 입찰자가 14명 입찰에 들어왔는데 우리 교육생분이 당당히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권리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회차나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경매지에 보시면은요, 이 위에 그냥 임차권 등기라고만 되어 있어요. 임차권 등기가 뭐죠, 여러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등기부에다가 임차권 등기 표시를 해놓고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이 권리가 아직 살아있는 거죠. 임차인 현황을 봤더니요, 윤땡땡이라고 하는 임차인이 있고요. 말소 기준일이 2018년도 9월 12일이고요. 전입일자가 2018년도 5월 15일이니까 전입일자가 말소 기준일보다 빠르죠. 더 빨리 전입을 했기 때문에 이 물건은 대항력이 있는 물건입니다. 확정일자는 잘 받았으나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 경우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권리분석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보증금 2억 7,900만 원을 낙찰자인 내가 모두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굉장히 무서운 물건이에요. 이 물건을 2억 4,050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은 물건이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100% 인수하면은 낙찰가하고 이 보증금을 더했을 때 이 금액이 낙찰가가 되는 건데, 그럼 너무 높이 받지 않았나? 그러면 권리 분석을 더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건물 등기부 현황을 보니까 말소 기준일 이후에 가처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매각 물건 명세서를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지도 어떠한 사이트이기 때문에요, 오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경매지를 보고 권리 분석을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매각 물건 명세서에서 권리 분석을 해야 한다. 오늘 꼭
꼭 이 부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딱 입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매각물건 명세서는요, 법원에서 올린 서류예요. 그래서 담임법관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법적인 효력을 굉장히 갖고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경매지에 나온 서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서 최선순위 설정 일자가요, 말소 기준일이에요. 2018년도 9월 12일이고요. 전입일자 2018년도 5월 15일이니까 전입일자가 더 빠르죠. 여기서도 대항력이 있다라는 권리 분석이 되고요. 확정일자 잘 받았는데 배당일이 없습니다. 그죠? 배당 요구를 한 적이 없어요. 밑에 한번 보니까 윤땡땡이라고 하는 임차인이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권자 윤땡땡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하고 경매 신청, 배당 요구를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양수했구나, 이 윤땡땡이라고 하는 임차인하고는 이제 우리는 상관이 없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하고 연관이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배당 요구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여기에 비고란을 보시면 2023년 8월 16일 신척 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우선 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의 합약서가 제출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은요, 허구 포기 물건이에요. 근데 경매지에는 어땠나요? 표시를 해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누락이 되거나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권리 분석은 이 매각물건 명세서를 통해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물건은요, 대항력이 없는 물건입니다. 그죠? 그럼 권리 분석할 게 없죠. 그러면 이 물건을 통해서 우리 낙찰자분이 다주택자, 3주택제로 이 물건을 낙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단기 매도로 3,200만 원을 번 수익 계산을 지금부터 이세연 쌤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집중하세요. 감정가 3억 2,700만 원, 최저 가격이 2억 9,028만 원, 낙찰가가요 2억 4,050만 110원입니다. 그러면 이 물건의 매도가는 얼마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매도가 된 물건이기 때문에 매도가가 나와 있죠. 매도는 3억 500만 원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 물건에 들어간 비용들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우리가 취등록세도 내야 하고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법무사 수수료도 내야 하죠. 이거를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전 비용이라고 이세연 쌤 표현합니다. 자, 이 이전 비용이요, 취득세가 8.8% 적용을 해서 총 2,180만 원이 들어갔어요. 와, 2천만 원이 넘어갔네요. 그 다음 대출은요, 1억 2천만 원을 받으셨어요. 이율은 5.38%로 받으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총 나간 이자는 376만 원의 이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는 상품이었어요. 인테리어 비용도 다소 들어갔는데요, 아주 소소합니다. 도배 40만 원, 도어락 교체 20만 원 해서 총 60만 원이 들어갔고요. 되게 깜찍하네요. 그죠? 60만 원. 중개 수수료가 135만 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들어간 비용이 2,750만 원이라고 하는 비용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매도 가격 3억 500만 원에서요, 낙찰가 2억 4,050만 110원을 뺐더니 액면산 시세차익이 6,45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나오네요. 6,450만 원에서 총 비용 아까 나간 거 빼야 되잖아요. 그쵸? 돈 나간 거니까 2,750만 원을 뺐더니 3,7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나오고요. 이 3,700만 원에서 가깝지만 세금을 다소 내야 합니다. 우리는 양도세가 아닌 개인 매매 사업자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전업 개인 매매 사업자 하시는 분들 지금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월급 받던 것보다 이 빌라 한 채만 매도를 해도요, 1년치 연봉을 뽑을 수 있어요. 3,700만 원의 세율 구간은 15% 구간인데요. 지방세까지 제가 다 넣을게요. 16.5% 적용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공제비용 126만 원을 적용했더니 세금이 485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3,700만 원에서 세금 485만 원을 뺐더니요, 순수익이요, 3,215만 원이라고 하는 수익이 나왔어요. 그러면 뒤에 15만 원을 깔끔하게 딱 빼고요, 순수익은 3,200만 원이죠. 와,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3주택자이고 취득세 8.8% 중과를 맞고서도 이렇게 3,200만 원의 수익을 내신 거죠. 여러분들 다주택자라고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가만히 계시면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라도 해서 1억 이하 소액 아파트라도 빨리빨리 하셔가지고요, 자꾸 내 투자금을 늘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소액 아파트 1억 이하는요, 취득세가 아무리 다주택자라도 중과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방법을 찾으면 방법이 다 있거든요. 또는 낮은 낙찰가에도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지분 경매라든지 이런 물건들도 있죠. 여러분들 조금만 공부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놓여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어떠한 방법으로든 수익을 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경매 시장은 정말 놀이터나 다름이 없거든요. 하시다 보면 너무너무 재밌고요. 초보자분들이시기 때문에 이
입찰을 막 하시려고 하지 말고 수업을 잘 따라오세요 라고 해요. 배운 대로 임장도 가시고 배운 대로 조사도 하시고 하시다 보면 너무 재밌다라고 하십니다. 재미가 있어야지 우리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도 내 투자금이 얼마이고 내 상황이 어떻고 뭐 다주택자이고 뭐 내가 대출이 기존에 있는데 DSR 적용을 받지 않느냐, 뭐 매매사업자를 내면은 뭐 걸리는 게 없느냐, 여러 가지 걱정거리 너무 많으신데요. 일단 한 번만 해보시면은요, 이 한 번으로 돈을 벌면서도 정말 많은 경험을 하실 수가 있답니다. 이 경험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자산을 차곡차곡 쌓아주는 밑거름이 되실 겁니다. 제가 서두에서 이 빌라는 장점과 단점이 굉장히 명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큰 장점은요, 초역세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준신축 2017년식이거든요. 그러면 7년차 정도 됐네요.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있답니다, 여러분. 너무 좋죠. 그리고 단점은요, 평수가 조금 다소 작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다소 골목 안에 들어간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장단점이 굉장히 명확한 물건이었는데, 하지만 장점적인 부분이 이 단점을 좀 커버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중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익을 잘 내셨죠. 이런 물건은요, 초보자분들이 접근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권리분석에서 이 물건을 허급 포기 물건이라고 하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매각 물건 명세서에서 자세하게 확인되신 분들만 또 입찰을 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낙찰자분이요, 이 물건을 임장을 하고 현장 조사를 하실 때요, 역세권인 것도 굉장히 장점이지만 1세대 1주차가 됐다라는 거예요. 또 세탁기가 옵션으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너무 장점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같은 물건을 조사를 하시더라도요, 어떤 분들은 그냥 쑥 훑고만 오세요. 포인트 있게 조사를 하지 못하고 그냥 여기구나, 아유 골목 안에 있어서 이게 팔릴까? 이 정도로만 그냥 조사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꼼꼼하게 조사를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조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 있는 조사들을 잘 해오세요. 이 빌라를 낙찰받은 우리 낙찰자분은요, 물론 실전반 수업도 잘 들으셨는데요, 전문가반 수업까지도 잘 이수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이런 조사하는 스킬이라든지 권리분석이 애매하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매의 눈으로 잘 찾는 그런 훈련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어떻게 정확하게 포인트 있게 조사를 하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초보자라서 이런 물건 못 보는데 어떡하지? 나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물건을 못 보면 돈을 못 버는 거 아닐까?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누구나 처음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세연쌤이 소액 아파트라도 빨리 하나 낙찰을 받아서 돈을 벌어보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다른 거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 내 투자금에서 할 수 있는 것, 제가 방법은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다주택자분들 오늘 어떻게 이 영상을 통해서 좀 용기가 나시나요? 머무르지 말고 계속 실천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세연쌤이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어제 집에서요, 작년 2023년도에 메모를 끄적끄적 했던 다이어리를 우연히 열어보게 되었거든요. 제가 2024년도, 그러니까 다음 해죠. 다음 해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었으면 좋겠고, 어떤 목표를 내가 달성했으면 좋겠고, 내가 그래서 어떤 것들을 실행하고 실천하고 계획할 것인지에 대한 메모를 해놓은 다이어리를 어제 봤어요. 제가 적었기 때문에 좀 부끄러운 것도 있죠. 정말 놀랍게도요, 지금 제가 촬영하는 날짜가 9월이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이루어진 거예요. 와,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무의식 중에 제가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제가 뭐 엄청 그거를 막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래도 매해 나의 목표를 달성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했더니, 하루하루 제가 꼭 다짐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생각들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만든 것 같아요. 이 생각 10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소한 것에 욕심내지 말자입니다. 두 번째, 초심을 잃지 말자. 세 번째, 정도를 걷자. 네 번째, 하루에 한 걸음씩만 성장하자. 다섯 번째, 감사하자. 여섯 번째, 진심으로 하자. 일곱 번째, 노력하자. 여덟 번째, 최선을 다하자. 아홉 번째, 멀리 보자. 열 번째, 배우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자 입니다. 사실 이 10개나 되는지 제가 몰랐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10가지나 되더라고요. 이 10가지의 생각들을 매일매일 제가 잊지 않으려고 굉장히 순간순간 노력했던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도 2023년도에 이루고자 했던 목표를 지금 현재 어디까지 달성했는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세요. 그럼 오늘도 우리 용기 내고 도전하고 꾸준히 함께 하자고 힘차게 화이팅 외치고 마치도록 할게요. 준비되셨나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